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미래연구원 문화예술체육분과 강사 김진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 연극계의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특히 연극인들의 복지 문제에 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오세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또 현재 극단 예술 감독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교수 겸 네, 예술 감독. 네. 요즘 연극하기가 어떻습니까? 뭐 대답 하나마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길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돈을 벌어야지 왜 적자가 납니까? 일단 뭐 제작비에 비해서 네.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경비 나가는 거조차도 메꾸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교수님 혼자 이야기신지 아니면 한국 연극계 전체적인 상황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래도 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극계에서 사실은 제가 농담으로 정기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 네. 교수 말고는 몇몇 국공립 극단을 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네. 적자가 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제 만회를 하고 네. 이럴 방법이 기대할 때가 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더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민간 극단의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이제 서울연극협회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극단이 한 250개쯤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더 많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연극의 한 심하게는 90%, 네. 아니게는 한 그냥 이렇게 수치로는 한 60% 정도가 서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역산을 해보면은 네. 이제 전국적으로 한 400개 정도나 네. 이렇게 극단 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400개 극단 가운데 돈 버는 극단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10% 미만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공립 극단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공립 극단의 경우에 이제 국고로 운영이 되는데 네. 대강 한 1년 예산이 네. 국립 극단이나 네. 극단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명동예술극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1년 예산이 한 50억에서 6, 70억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급여로 그러니까 개런티로 이제 한 네. 20억 이상이 나가고 네. 운영비 이렇게 갖고 네. 이제 실제 작품 제작에 쓰는 것은 네. 한 20억 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1년에 5작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작품에 들어가는 돈은 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공립 극단의 작품도 물론 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만 네. 그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뛰어난 거를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네. 이런 실정입니다. 네.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문화 융성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연극계도 지금 융성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정반대 말씀하시네요? 네, 사실은 현실은 굉장히 참담하죠. 네. 예를 들어서 융성이라고 했을 때 네. 이게 이제 꼭 연극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서비스가 되려고 한다면은 네. 국공립 극단이 제 생각에는 국립 정도가 아니라 네. 광역 단위를 넘어서 사실은 자치 네. 단체 네. 수준까지 내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네. 광역 단위도 없는 데가 있어요. 네. 어디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도 없죠. 대전. 네. 충남도 없죠. 아, 그렇습니까? 없는 데가 더 많죠. 네. 광역 단위 있는 데가 네. 인천, 부산, 네. 지금 강원이 생겼고요. 네. 아마 절반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도.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서 공립극단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야지 어느 그렇죠. 정도 해결이 네.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연극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문화융성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아산시에 있습니다만 네. 아산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서울로 오든가 네. 아니면
아산보다는 천안이 좀 낫거든요. 네. 천안을 가든가 네. 이래야지만 된다. 이런 네. 실정입니다. 이 국공립극단을 많이 만들어서 네. 일반인들한테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를 갖다 하면서 네. 자기들이 또 작품을 창작해갖고 서비스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국공립극단 많이 만들어가 아니라 네.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를 할 네. 그런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국공립극단을 많이 만들어서 좀 더 안정되게 이 예술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넓혀다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구 사항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그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연극계에서 바라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네.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우선 지원 정책을 네. 정말 현장에 맞게 해달라는 거. 네. 현장에 맞게 어떻게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이 페이퍼를 잘 써갖고 지원을 네. 잘 하면은 되고 네. 그거를 잘 못하면은 안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그 페이퍼 전문가들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네. 커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기획서도 지금 잘 못 써서 그렇죠. 전문가한테 의뢰한다. 예, 사실 근데 예술이라는 것이 네. 어떤 예술가는 필요한 10가지 그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10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예술가도 있지만 네. 어떤 예술가는 한 가지는 기가 막힌데 네. 딴 거는 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찾아서 맞춰서 지원이라는 것은 네. 예술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우수한 네. 그런 인력들을 찾아내서 네. 그 인력에 맞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안 되니까 네. 정부에서는 자꾸 안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투자를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관객이 얼마나 들었느냐 네. 이렇게 네. 되니까 네. 그건 전문가의 질적 평가를 또 넘어서면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쪽으로 이거를 이만큼 지원해서 이만큼 그 어떤 그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관객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면 관객들이 들어오는 소위 흥행의 안전성을 생각해갖고 네. 자꾸 작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좀 균형감 있게 어쨌든 찾아서 그러니까 모든 쉽게 말해서 흥행이 되는 작품에 국가가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은 그런 실정이죠.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뭐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늘 이제 국가는 또 핑계를 대는 것이 네. 뭐 국가민이 뭐니 이랬을 때 네. 이만큼 지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네. 그런 걸 늘 따지니까 국가라는 게 지금 어떤 단체를 정부를 얘기하죠?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 정부. 그게 하부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로는 문화부가 되는 거고요. 네. 기관으로는 가장 중심적인 데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렇지만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에 있는 문화재단들, 네.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네, 이런 데도 네. 다 지원기관입니다. 근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다 민간인들인데 정부를 욕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 산하기관이죠. 네. 아니 그리고- 민간인들이 하는데 정부를 욕합니까? 그렇지만 네. 그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정부 문화부에서 다 그 산하기관이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고 큰 정책의 흐름은 아니 작품 지원을 저기 뭐 이 위원들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그런 그 지원의 기조 네. 뭐 찾아서 지원한다든가 네, 맞춰서 지원한다든가 네. 어떤 작품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네. 보다도 큰 정책에서 결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아까 제가 찾아서 맞춰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연극계 지원을 찾아서 맞춰서 무조건 해줘라. 네. 어떤 분들은 선택과 집중하라고 얘기하던데요. 맞춰서 찾아서는 선택과 집중이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같은 얘기다. 그거는 다만 기준이 작품성 위주로 가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작품의 그 질의 평가는 전문가가 한다. 그렇죠. 이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집단지성이 필요한 것이죠. 집단지성이. 예. 자, 뭐 아니 한 가지만 더 예를 네. 들어서 네. 지원을 하는데 네. 흥행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뮤지컬에 지원하는-거나 네. 정말 순수 그 예술의 연극에 지원 네. 똑같은 원칙을 대입한다 이거예요. 네. 근데 소위 얘기하는 상업적인 연극들이 있어요. 네. 뮤지컬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네. 상업적 연극이라면 그거는 이런 창작 지원이 아니라 네. 투자 지원, 네. 융자 지원, 네. 펀딩 지원 이런 걸 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창작 지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뮤지컬에서는 1억을 지원을 받아도 적다고 투덜대고 네. 그 작은 연극들은 그것의 10분의 1도 지원을 못 받아갖고 네. 이 고전을 하는 거고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연극계에서 정부에 대해서 투자 지원, 융자 지원, 작품 지원에 대한 뭐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거를 건의를 하셨습니까? 뭐 벌써 십수년 전부터 십수년? 저만 해도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동풍이다. 네? 늘 그런 식이죠. 아니 뭐. 문화융성 시대인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융성이 어쨌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구호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제 현실에까지 와서 영향을 미치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구호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동력이 되니까.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마지막 모세혈관까지 아주 미세하게 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동력이 여기를 갖다가 뭐 암세포도 만드는 거고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화융성을 내세우지만 지금 연극계 지원 대책은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개선의 그건 분위기는 안 보여요. 그 문화융성 위원 가운데 그 연극계 분들도 들어가 있고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물론 일부 반영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게 지원 쪽보다는 그 오히려 교육 쪽으로는 이번 확실하게 반영됐죠. 물론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개선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9월 24일에 발표됐는데 그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그 연극이 초등학교는 국어교과에 대단원으로 들어가고 중학교에는 그냥 단원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에는 예술교과 일반 선택.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예술교과 하면 그냥 음악미술만 생각했는데 거기 음악미술, 연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악미술, 체육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연극이 추가가 됐고 그럼 영화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것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큰 변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악 미술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고정돼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처음으로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대단한 그 비약적인 발전 아닙니까? 그거는 뭐 그 굉장히 저도 그 여지껏 보여주지 못했던 가장 큰 확실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건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 정책 플러스 예술 정책이 결합된 그런 그런데 학교에 계시지만 지금 연극과도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없어집니까? 저희는 없어지진 않는데 상당히 그 축소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과목으로 연극이 채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국가의 그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그렇게 국정 기조로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예술 관련 학과들이 계속 폐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취업률입니다. 그 취업률이 일단 예술이라는 거하고 취업률이라는 단어도 맞지가 않는데 그 취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느냐만 갖고 따져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예술 전공 그 학과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술을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포기해라. 왜요? 그래야 건강보험이 되는 회사에 취직을 하니까. 꼭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소위 유명한 그런 그 이제 연극 같으면은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서울예대예요. 전문대지만 거기라든가 그 한예종 연극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17%쯤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래도 그런 학교들이 그 취업률이 그리고 별로 이렇게 지명도가 높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대학들 중에 이 연극 관련 학과들 취업률이 거의 10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취업률 지표를 발표하는 것이 결국 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학교로 근데 결국 역정보를 주는 이런 결과까지 왔다. 그러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취업률이 굉장히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예술대학이 취업률을 깎아먹는 이런 존재가 되니까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연극과가 폐지된 이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취업률에 대해서는 단기간으로는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취업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제 해서 조금 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극단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거나 또 영화를 찍는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1년에 한 편을 하면은 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술활동 지수라는 걸 개발해서 어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정말 좋은 교육을 펼쳤는지 전공 일치도가 높은지 이런 걸 따져서 합격 평가를 하라.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어쨌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지수는 개발이 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개발하자라고 정부에 제안을 한 상태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오세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연극계가 너무 열악하다. 자기도 빚이 많고 90%가 지금 빚 때문에 쌓여 있다.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지원금도 늘리고 지원 방향도 찾아서 맞춤 무조건으로 해라. 뭐 이게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획기적인 것은 연극이 지금 뭐 초중고 교과목에 편입이 돼서 획기적인 조치인데 대학의 연극과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교육부에서 취업률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엉망이 되고 있다. 연계시키지 마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연극인들 복지 문제거든요. 지금 명함 보니까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극인 복지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손으로 좀 어떤 복지를 도모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10년 전에 만들었고 그래서 기금을 어쨌든 좀 모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건강검진. 그래서 그거를 계약을 맺어갖고 이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지금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되는데 이거 왜 또 합니까? 그거하고는 좀 그러니까 연극인들이 사실은 자기 건강이 굉장히 소홀하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좀 수준이 높은 정도의 정밀한 어떤 그런 건강 조금 더 돈 비싼 건강 검진 한다 그 말씀이죠. 30만 원 정도 되는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긴급 의료비 지원 SOSS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SS 붙는 건 이제 기부한 사람들이 전부 S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게 뭡니까? 그걸 이제 해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심사를 해갖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간암 환자 한 분이 도저히 어떻게 뭐 회생 불가능 상태였는데 정말 여러 가지 그분의 조건을 다 찾아갖고 결국은 지원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가소. 어린이집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이제 타가소 같은 경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지원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연극인 복지재단에서 이제 이제 가칭 예술인 복지법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생각을 해갖고 복지법 초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해갖고 복지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됐고 2012년도에 발효됐죠. 2011년 11월 17일 날 제정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예술인 복지법은? 지금 이제 뭐 초기니까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생긴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정부 산하 기관이고 저희 연극인 복지재단은 이제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에서 민간 그 기부금으로 문장 기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후원 기금이 한 1억 2천, 3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극인 복지재단이요? 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예산은 뭐 이제 위탁 사업까지 하면은 뭐 한 3, 4억 되고요. 그 우리 기부금만 갖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요거는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가지고 무슨 지금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기묘하게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타가 사업은 그 정부 기금 3억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린이집은 또 뭐 종로구 지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그 기금을 까먹는 건 아니고 저희 기금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SOS 기금이에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두 가지인데 그거는 정말 기묘합니다. 아주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정말 그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를 따져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커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예술인 복지 연극인 복지재단이 나서서 자율적으로 한다.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뭐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복지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총 그러면 그 연극인 협회에 등록돼 있는 연극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서울연극협회가 그 2,000에서 3,000 사이로 봐야 돼요. 이제 그 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4, 5천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 문제하고 그다음에 창작 지원 제도가 핵심이죠. 지금 연극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복지? 지원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연극인들한테 가장 큰 복지는 마음 놓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 창작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 며칠 전에 제가 표준 인건비라는 걸 연극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쭉 조사를 했더니 1년 수입이 평균 한 1,200 정도 나옵니다. 월 100만 원. 근데 그게 연극만 해서가 아니라 연극은 한 그중에 4분의 1 정도 되고요. 4분의 1이라는 게 무슨 300만 원쯤이 연극을 해서 버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연극 교육으로 해서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연극 외 예술 활동이 또 뭐 2, 3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예술이 아닌 비예술이 한 400만 원, 3분의 1쯤은 그러니까 다른 일, 전혀 관계없는 일 갖고 1년에 한 1,200 정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20대의 친구들은 800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최저 생계비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연극계 지금 평균 임금이 월 100만 원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이대 20대부터 60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융성 시대이지만 연극계에 대한 지원은 없다. 약하다. 약하죠. 그리고 지원의 어떤 액수도 늘어난 게 없다. 자, 끝으로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오늘의 주제가 연극계의 현실, 현황, 문제점, 특히 연극인의 복지입니다. 대충 훑어본 것 같은데 또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건설하고 이 공기의 질을 관리하고 물을 관리하고 하는 거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나오는 게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을 포함해서 이제 예술 전체가 그렇겠지만 이 어쨌든 하나의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아주 좁게 봐서 어쨌든 그 수지타산을 맞추거나 투자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 같은 어떤 요소가 없어져 버린다 만약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계산법을 좀 달리해야 된다. 마치 국방도 생산하지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아까 국가의 돈으로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뭐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게 안 하던데요.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뭐 너무 지금 정부 돈만 갖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발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결과물을 갖다 따지다 보니까 그 사실은 정말 꼭 지켜야 될 부분이 그 죽고 있다. 그거는 나중에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 다 해달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죠. 열심히 노력을 무조건 빼고 그럼 뭐 뭘 원하십니까?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본 대책을 좀 세워달라. 너무 대책을 그냥 과시적인 이런 식의 정책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과시성, 전시성 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좀 해달라.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달라. 기회 되시면 또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한 번 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